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안 궁금하네. 일단 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1167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q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얘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어야 이렇게 상수함이 뒤에 갖다가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죠. 네, y축 방향이어야 맞는 건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고 하는 말은 틀렸기 때문에 니은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평행이동을 했으면은 꼭지점이 원래 0,0이었을 텐데 q만큼 올라간 거니까 q만큼 어쨌든 크게 변화한 거니까 0,q가 꼭지점의 좌표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모든 y의 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 자, a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q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q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음수인 경우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q 자체가 음수면은 당연히 q를 찍고 0,q를 찍고 그게 음수인 거니까 여기에 꼭지점이 여기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모든 y의 값은 당연히 이게 양수라면 x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q보다 그 이상이 된다. 이게 일종의 최소값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y의 값이 x가 0일 때는 x 열면 y가 q죠. 딱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라면 y는 q보다 반드시 커집니다. 그렇죠? q에다가 어떠한 양수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q보다 반드시 커집니다. 그래서 y가 q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여기 각각의 그림에서 제가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q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건 일종의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있을 때 그거를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y는 ax 제곱 원래 y는 ax 제곱이 이런 모양일 때 이거와 x축 대칭인 걸로 서로 그려지겠죠. 이걸 둘 다 플러스 q가 이런 식으로 붙었다라는 건 둘 다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똑같이 이 0,0이었던 거를 똑같이 0,q로 똑같이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지금 이 x축을 벗어났죠?
예, X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려면은 여길 기준으로 이게 거울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똑같이 갔기 때문에 네, 대칭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게 있다면 y는 네, ax제곱 플러스 q가 다음과 같은 그림일 때요. 얘와 x축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x축에 대해서 그 간격만큼 그대로 지금 갔다가 네, 꼭지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꼭지점이 0,q인데요. 우리가 네, 그래프 자체는 모르지만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는 네, 1학년 때 이미 해봤어요. 처음에 좌표평면 배울 때 배웁니다. 0,q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시키면은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예, 0,-q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어디에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예,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모든 점에 대해서 그렇게 대칭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간격만큼 띄워져 있어야 네, 이게 서로 x축 대칭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q 네, 다 마이너스가 붙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네, 올바르게 설명을 하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q는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q와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리고요, y는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q와 q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q잖아요. 네. 자, 이거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냐면 대칭인데 대칭이 기준점이 되는 그의 같이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같이 평행 이동한 겁니다. y축의 방향으로 이게 같이 평행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0,q를 지나고 x축의 평행이면서 y축의 수직인 이러한 그래프는 y는 뭐의 그래프로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도 y는 뭐의 그래프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네, 원래 x축이라는 거는 y는 0 그래프인데 y는 q라는 직선 y는 q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네, 얘가 틀렸다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바른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으로 넘어가면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도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뭐 아래로 볼록이다, 증가면 증가한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고 원래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이면 위로 볼록하고 예, 가끔 말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음수의 경우에 위로 볼록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위로 볼록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인데 이걸 그대로 네, 평행 이동을 하라는 거는 옮기라는 얘긴데요. 얘는 네, 옮기는 거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x축 방향 왼쪽 오른쪽 요게 x축이에요. 근데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두 칸 이동하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0이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이 숫자 그대로 가기로 했죠. 다만 10을 쓰실 때는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그 숫자 요거였어요. 요 자리가 이제 p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쓰실 때는 y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쓰셔야겠지만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0이고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넓다? 폭이 넓은지 면지는 자 여기에 개수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설명도 역시 틀렸고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보기 문제는 모든 보기에서 제대로 고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맞고요. 네, 간단하게라도 써주셔야 되고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더 좁은 거죠. 폭이 좁다. 네, 얘가 폭이 더 좁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 이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가 축 이렇게 됩니다. 축이에요. 축이 x는 마이너스 2예요. 지금 축과 꼭지점을 기준으로요. 얘가 올라가다가 찍고 내려가죠. 그래서 증가 감소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x값이 증가할 때 그러면 다 오른쪽으로 향한다는 얘기고요. y값도 증가한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구간은 둘 중에 여기에요. 그죠? 오른쪽 위니까 올라가고 오른쪽 기준이에요. 항상 오른쪽 기준. 올 위로 향하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러면은 지금 축보다 왼쪽 즉 축보다 x값이 작을 때죠. 여기 이쪽이 클 때고요.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인 구간에서 지금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러면 증가할 때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은 음수이다. 선생님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음수냐고 물어보면 왜냐면 틀린 거죠. 왜? x가 꼭지점일 때요. 즉 마이너스 2이면 y가 0이잖아요. 0은 음수가 아니죠. 0은 음수가 아닙니다. 0 이하다 이랬으면 맞는 표현이겠지만 음수이다. 0을 제외시키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죠? 모두 다 음수냐? 그러면은 지금 표현이 틀린 게 되겠죠. 자,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보시면은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을 때 음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식을 보고 그래프의 꼭지점을 알아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를 우리는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2차 함수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표준형을 봤을 때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이 형태를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75번 문제에서는 x-p, 그러니까 이 p 자체가 꼭지점
꼭지점에 x좌표가 되고요. 상수항 자리에 지금 q 대신에 2p제곱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도 q 자리에 2p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얘가 꼭지점 2점 2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x자리에 p, y자리에 2p제곱을 넣어서 그러면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p의 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셔야 되고요. 2p 플러스 3과 p 마이너스 1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p의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음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 1 나오는 건 무시하고 마이너스 2분의 3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6번이랑 77번은 그래프가 진하지 않는 4분면 같은 걸 물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연습을 제가 시켰죠. 그래서 y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p, q니까 3, 마이너스 4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제 4, 4분면에 있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y 절편 보고 찾는 겁니다. 여기에 죽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y절편은 이거 전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y절편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y절편은 여기 x가 0일 때 y가 만나는 y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y는 하고 0-3의 전체 제곱 x에다가 0 대입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체 제곱을 날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라 x에다가만 0을 대입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즉 9 빼기 4여서 5가 된다. 5면은 당연히 여기 이쯤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언제 어떻게 4분면을 지나지 않는지는 제 1, 4분면 지나고요. 2, 4분면 당연히 지나겠죠. 이렇게 쭉. 3, 4분면을 안 지나네요. 3, 4분면 안 지나고 4, 4분면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오. 제 3, 4분면이라고 Z자까지 정치에서 다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바른 용어로 써주세요. 이어서 77번에 있는 식에 대한 그래프도 그려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x-p의 형태여야 p, q를 잡을 수 있는데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x 빼기 마이너스 1 이 얘기니까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고 절편 찾으면 되겠네요. x가 0일 때 y값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0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1이에요. 1의 제곱 빼기 1 빼기 1이니까 0이에요. 이 그래프는 0,0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게 되고요. 꼭지점은 여기 써요. 원점이 꼭지점이라는 게 아니라 원점을 그냥 이렇게 지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 1, 4분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제 2, 4분면 지나고요. 제 3, 4분면 지나는데요. 딱 원점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제 4, 4분면에는
네, 어떠한 부분도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라는 말이 틀렸죠.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네, 81번. 자, 평행이동하는 규칙은 이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할 때 y는 ax 제곱일 때나 이미 원점이 아닌 점이 꼭지점일 때나 사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x축의 방향으로 k만큼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x 뒤에다가 마이너스 k를 붙이기로 한 거죠. x 뒤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k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이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그만큼 y값이 올라가거나 그 더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냥 그거 그대로 부호 바꾸는 거 없이 네 뒤에다가 상수항 제곱 뒤에 상수항에 추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고요. 얘가 평행이동하면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래요.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셨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소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k만 남네요. 그래서 2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좌변에 있는 2를 마저 이항해서 근 0 만들어주시면 예,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됩니다.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문제에서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k는 여기서는 1이 되겠죠. 평행이동하는 규칙, 네. y축의 방향으로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예, 우리가 1차원수 평행이동 하듯이 그냥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는데 예, x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서 부호를 붙이셔야겠죠. 자, 평행이동 82번 보실게요. 글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은는이가 뭐 을 이런 거 조사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평행이동에서는 이차함수 y는 a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를 그렇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식을 쓰셔야 하고 마이너스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요. 저 여기다 x 플러스 5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b는 당연히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네, 플러스 5만 x 뒤에다가 갖다가 붙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을 c, 이건 그대로 있고요. y축의 방향으로 6만큼이니까 그냥 6씩 더해주시면 되죠. 얘를 평행 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그게 얘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 맞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네, x 뒤에 있는 거 전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x 뒤에 있는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3이 5 플러스 b와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c 플러스 6과 같다 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네, 5가 정답이 된다. 네,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이 앞에 x 플러스 1의 제곱 앞에 뭔가 괄호로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지 이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는 역할이 얘랑 똑같아요. 얘가 b인 거예요. 상수라고 했고 저 a-3 자체는 x제곱의 개수 부분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지점의 좌표, 이거는 지금 x제곱의 개수인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꼭지점의 y좌표. 식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8인데 그게 2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하고 인수분해 하실 수 있겠죠. 자, a가 2 또는 3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요. 이게 x제곱의 개수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제에서 대놓고 4글자로 2차 함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0이 되면 곤란하겠죠. a-3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a-3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그래서 2로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3 아니다 라는 거 얘기해 주려고 좀 일부러 귀찮게 나온 거예요. 제 a-3이 앞에 붙어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87 할게요. 문제에서 87번 얘를 뭐를 평행이동했는지 그거를 조사 보고 잘 찾으셔야 돼요. 얘를 평행이동하면 문제에서 이야기한 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그거에 맞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x축의 방향으로 x-b 이렇게 뒤에 x 뒤에 마이너스 b 하고 쓰라는 이야기고요.
원래 있었던 애 당연히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상수항 쓰고요.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y축의 방향으로는 요 플러스 1 뒤에 c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거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3,3이고 그 다음에 1,7을 지난다. 자, 문제에서 좌표를 꼭지점으로 알려줬을 때는 꼭지점은 이 식에 보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BC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7을 지난다는 대입하는 애예요. 예, 얘는 식에서 바로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걸 찾아도 식에서 바로 찾는 거는 이 부분인데, 그죠? 얘가 꼭지점이 3,3인 식을 오히려 역으로 써봐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x 뒤에 있는 요 상수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다 이 얘기니까 b 플러스 2가 3이다 라고 확인이 되겠고요. b가 1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새로운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3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3이라고 하는 거니까 1 플러스 c가 3이다. c가 2다. 이거는 식에서 바로 찾는데 BC 이런 식으로 구해봐도 우리가 A를 아직 몰라요. 그거 찾으라고 1,7을 지난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고요. 이 1,7을 지난다 이 부분은 대입하는 거죠. 지난다라고 써있으면 대입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 식에다가 대입하시는 게 A를 바로 찾으실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7은 A 1-3 전개해서 대입하지 마세요. 전개해서 대입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대입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X 이거 전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7은 다만 여기 이제 계산을 잘 해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지금 곱하기가 계속 생략되어 있는 거다. 1-3이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A구나. 이런 거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식 쓰시면은 문제 없이 A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더해서 정답 내시면 되죠. 네, 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아까 67번이었나요? 그거 설명하면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몇 개 그려봤었는데 이게 모든 사분면을 지날 때라고 했어요. 어차피 꼭지점이 지금 형태만 보더라도 이게 y는 a 하고 p자리가 그냥 0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0,q인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무조건 y축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y축에다가 q 이렇게 잡았어요. 0,q. 꼭지점이 저기 있어. 그런데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아래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Q가 만약에 위에 있다면 어떻게 그리셔야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여기면은 제 1, 2, 4분밖에 안 지나요. 3, 4분면 다 지나려면 아래로 쭉 내려가셔야 되고요. 근데 Q가 거기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Q가 0,Q 했는데 그게 Q가 음수여서 원점보다 밑에 꼭지점이 위치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역시 제 1, 2, 4분면은 절대 안 지나갑니다.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가는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의 목적에 맞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띠겠다라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Q가 양수일 때는 A가 음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0, Q 했을 때 원점보다 위에 꼭지점이 갖다 찍혀 있으면 위로 볼록하게 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게. 그 다음에 Q가 음수다 이러면은 아래로 볼록, 즉 위로 쭉 뻗어나가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네, 지금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더하고 빼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A와 Q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A, Q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지금 모든 사분면에 그래프가 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요.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더하고 빼고 이런 거는 절대값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9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림과 같다 이랬어요. 그죠? 이랬을 때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일단 순차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A가 플러스겠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P, Q인데 이 꼭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라고 보니까 X축 위에 있어요. 그리고 X축 위에 있는데 여기 X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양수인데 Q는 0이어야겠죠? Q는 0이죠. 그래서 A가 양수, P도 양수, 근데 Q는 정확히 0. 그러면 그렇게 딱 축에 꽂혀있게 여기 축이 X축에 꼭지점이 있게 생겼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P X-Q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계략적인 형태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P 플러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중요한데 지금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꼭지점 Q, A Q가 0이라면 0, 플러스 이거네요. 그러면은 0, 0면 Y축 위에 이렇게 있게 되겠다. A가 양수니까 원점보다 위에 꼭지점이 위치해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바르게 찾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랑 같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1차 함수에서 부분을 구성하는 게 부호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겠죠. 이 그래프가 y는 ax-b래요. x 앞에 개수인 이 a가 하는 역할 기울기죠. 자,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는 이 직선은 포물선과 다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고 내려가면 쭉 내려가죠. 쭉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라는 거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음수라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 하고 있는 게 뒤에 상수항인데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0, 마이너스 b라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b가 양수여야겠죠.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a가 음수,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거기 때문에 b도 음수 라고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이때 y는 a, x-b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의 기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의 a가 직선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결정한다면 2차 함수에서의 요 x제곱 계수인 a는 얘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겠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볼 건데요. b,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0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b, 0이다. 그리고 그 b가 음수기 때문에 b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찍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기념원리 풀이하기 전에 그 다음 내용들을 좀,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문제 풀이를 좀 할 건데요. 그 전에, 풀이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종이 혹시 더 필요하신 분? 매우 많습니다. 자, 지난주죠? 일주일 전에 어디까지 설명을 했었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도 당연히 2차 함수죠. 이렇게 생기면 2차 함수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니까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평행이동을 가지고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단점은 우리가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계산을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프린트로 풀어봤지만 숫자가 헷갈리죠?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지금 양변에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자체를 가지고 식을 변형하는 것도 역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얘를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차 방정식 할 때 근해 공식에 유도하면서 다 제가 필기를 시켰었는데 그거와 약간 유사해요. 약간. 앞에 두 개만 보고요. 상수항 필요 없어요. 상수항 필요 없고, 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목표라서요. 앞에 두 개를 이런 식으로 A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형태를 보아하니 지금 제가 여기에 하나, 둘, 여기 한 줄 더 쓸 거예요.
거예요. 한 줄 더 쓸 거고 얘 형태를 보아하니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2배 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 반띵 2분의 1이 분모, 2가 분모에 들어가겠죠. 2분의 1 된 거니까 얘로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의 전체 제곱이 들어와 줘야겠죠. 바로 쓸게요. 4a 제곱 분의 b 제곱. 이게 있어야, 여기까지 당연히 완전 제곱식은 아니죠. 이게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지금 내가 뜬금없이 플러스 얘를 만든 거거든요. 해야죠. 없애려면. 마이너스. 지금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불러왔는데요. 사실상 이 a가 1이 아니라면 당연히 어떤 특정한 수를 곱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더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빼줘야겠네요. 지금 제가 다 등호를 앞에 썼기 때문에요. 모든 식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얘를 전개했을 때 얘 나와야 되고요. 얘도 전개해서 계산했을 때 얘 나와야 돼요. 네, 식에서 변형을 시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등호로 바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A가 앞에 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가 한 번은 약분이 될 거라서 4A가 분모로 될 건데 근해 공식처럼 통분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써보세요. 앞에 마이너스를 그냥 분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좀 쓰기 위해서. 근데 4a분의예요. 4a분의. 일단 쓰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전개되어 있는 거를 꼭지점 찾기 위해서 지금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준형을 쓰면 이거였단 말이죠. 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꼭지점의 좌표. 원래 P, Q였는데 잘 보시죠. 여기는 마이너스 P인데요. 여기 플러스 2A분의 B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축의 방정식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X는 하고 쓸 거니까 그게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일단 쓰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외우고 싶나요? 근해 공식도 이거 외우면 분명 근해 공식 헷갈려요. 왜냐면 지금 4A니까요. 예, 헷갈리거든요. 저는 절대 이걸 안 외우게 시킵니다. 전 안 외우게 시키는데 계획문에 한번 출제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한번 외우시고요. 예, Y좌표를 구할 때요. 사실상 얘는요. 저는 그러니까 뒤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긴다. 이게 이게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요.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얘는 외우셔야 합니다. 잠깐만, 지난 시간에 피는 거 좀 볼 수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거 제가 자 이거 이런 형태로 바꿔야겠지 하면서 이거 지난 시간에 썼으니까 지금 쓰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시켰고. 근데 지금 해보니까 어렵죠? 선생님이 수업 들을 때와 다르게 본인이 풀면 당연히 부가 헷갈릴 거거든요. 지금 배운 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운 거 가지고 해볼게요. 축은요, 축 계산하실 때요. 아마 우리 금액공식 쓸 때도 A, B, C 잘 체크해두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치? A고 여기가 B야. C는 별로 필요 없어. 축 계산하실 때 C는 별로 필요 없어요. 축은 X는 마이너스 일단 붙이셔야 되고요.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만 집어넣을 거.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무슨 완전 제곱식이 되겠냐 요것만 지금 찾아내면 되거든요. X 마이너스 뭐로 지금 전체 제곱이 되겠냐 그거 찾아내시면 되는 일이고요. 얘 전체 계산하시면 2예요. 2. 축은 X는 2예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꼭지점의 Y좌표를 하실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안 외우고 어떻게 구하는데요? 아니 X가 결정이 됐잖아. 대입하시죠. X가 결정이 됐잖아요. X가 확인이 됐는데 나도 Y 값을 구하고 싶다. 결국 꼭지점도 지나는 점 중에 일부예요. 얘 콤마 얘를 지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꼭지점을 지나는 건. 그러니까 X가 2일 때 Y좌표가 어딜 지나느냐 이건 대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은 필기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넣어서 다 쓸게요. 8 빼기 1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가요 2,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어차피 식을 변형해봤자 ax제곱, 즉 x제곱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하시면요. 식도 오히려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구하고 이 형태에다 넣으면 되죠. APQ 알고 있는 거잖아. APQ를 알아낸 거거든요. APQ를 알아낸 거.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저는 완전 제곱식을 변형하는 거에서 단 한 번도 맞아본 역사가 없어요. 아직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갑시다. 계산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수령을 쓰기 위해서 숫자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따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있어도 이러한 형태를 쓰실 수 있어야 하지만 얘를 얘로 바꾸는 거. 지난 시간에 필기한 게 남아있다면 비교해보세요. 당연히 똑같이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역시 그러면은 축을 비교해 볼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 얘기예요. 그죠? X는 마이너스 2A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2A 갈게요. 마이너스 1이잖아. 분의 B 4인데 4? 4죠. 4, 뭐 이런 거네. 축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고요. X가 4일 때 Y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6 플러스 4, 4, 16 플러스 1이니까 9네요. 그럼 이제 뭐 쓰면 돼? 4,9라는 거 구했다니까? 꼭지점이 4,9라는 거 구했어요. 그래서 Y는 여기는 어디 날아가시면 안 되고 A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 A, P,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9 그래서 오히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를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4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외우지 말라고. 저도 못 외워요. 저도 안 외워요. 안 외워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완전제곱식을 지금 이용을 했을 때 어쨌든 짝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뒤에 이제 계산만 좀 잘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x의 개수가 짝수가 아닐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죠. 이럴 때도 역시 다 쓸 수 있다.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2분의 3이 축이에요. 2분의 3. 그때 x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y가 나오겠죠. 완전제곱식으로 힘들게 처리하는 것보다 그래도 분수가 나왔을 때 있는 식에다 대입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를 계산해 줄 거고요. 계산하시면 4분의 18 마이너스 4분의 9랑 마이너스 4분의 16 마이너스 4분의 15 그럼 내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내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각각 구한 상황이라면 그거에 맞춰서 오히려 역으로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라고 식을 바꿔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이용하는 거를 지금 설명드렸고요. 이거 문제로 스트는 이미 해오셨겠지만 A, P, Q 그 다음에 A, B, C의 부호 양순지, 음순지, 부호 찾기에 대해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 P, Q는 숙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 B, C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A예요. 똑같은 A니까 A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A의 부호는 그래프를 봤는데 이렇게 생긴 걸 여러분 그래프는 잘 보는데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볼록이면은 A가 양수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위로 볼록한 데가 위인 거예요. 꼭지점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지점이 더 위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A가 음수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래프의 모양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P, Q이기 때문에 이 PQ가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를 확인하시면 된다. 뿔만이 맞부리니 이런 건 안 쓸게요. 이건 했던 거고요. BC를 알죠. B의 부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B의 부호. 중요하고 헷갈려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파트라서 잘 배워둡시다. 자, B는요. 축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거를 같은 형태인데 같은 식인데 모양만 바꿨다고 생각해 보시면
축이 x는 p,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p가 얘라면, 자,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축의 축이라고만 쓸게요. 정확히는 대칭축, x축, y축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정확히 굳이 더 이름을 붙이자면 x 대칭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대칭축이 여기에 있다면 축만 보시는 거예요. 고추점의 y좌표나 다른 건 보지 않겠습니다. 축만 보실게요. 대칭축이 x는 p야. k는 약수일까 무수일까? 이 그림에서 원점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p가 당연히 약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역시 양수여야 합니다. 계산했을 때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칭축이 좀 길어요. 시우스 문장이. 세로축이 y축이죠. y축보다 y축은 x는 0인 거죠. 오른쪽. 자, 이게 p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얘가 나와야 돼. 얘가 양수여야 된다고요. 축. b가요. 바로 양수다 음수다가 결정되지 않고요. 그러면 a분의 b가 음수란 뜻이잖아요. 즉 a와 b가 반대고 A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들어준 예시 보시면요. 둘 다 축이 지금 2와 4로 양수거든요. 근데요. B가 얘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예요. 네, 그래서 B가 양수다 음수다가 아니라 A를 기준으로 반대부호다. A를 기준으로 A가 이미 마이너스였으니까 반대부호여서 플러스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축을 결정하는 게 B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A분의 B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를 먼저 확인을 하고 반대부호로 가시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